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받는 사람만 늘어나는 추세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제도는 고령화와 저출생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재정고갈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까지 격화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영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1920년대 말 미국을 뒤흔든 대공황.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은퇴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법을 도입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오늘날까지 유지되며 퇴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Very important. It's a subsidy. If people have not saved a specific amount of money for their retirement, they're relying specifically on Social Security or SSA, disability. There are a lot of programs that are subsidizing people that haven't prepared for their future. 현재 미국에서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7천만 명. 연금의 재원은 근로자의 급여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사회보장세를 통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생, 노동시장 변화가 맞물리면서 2030년대 중반이면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이론의 연금제도 개혁은 미국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부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거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불안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더 많이 불안한 거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모든 분들이 은퇴 플랜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과연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막막함에 시달리는 시민들 앞에 미국 사회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튀르키예에선 40, 50대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조기 퇴직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은퇴자들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고령화와 청년 실업 문제까지 얽히면서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회사를 다니던 케말 씨는 44살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76만 원 정도의 연금으론 생활이 힘들자 다시 전기 기술자로 일해야 했습니다. 44 yaşında emekli oldum. Emekli olduktan sonra 44 yaşından sonra 65 yaşıma kadar yani 21 sene gene çalışmaya devam ediyorum. 튀르키예선 이처럼 조기 은퇴 뒤 다시 노동시장에 나서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Ben 46 yaşında emekli oldum. Evin kendininse yani bir derece yeterli, bir tık. Ama evin kiraysa yetmez. 튀르키예 정부는 2023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정년 나이에 도달하지 않아도 조기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채웠음에도 나이가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뜻하지 않게 퇴직자 200만 명을 양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만 명 이상이 다시 노동시장에 나섰습니다. 과거 70% 이상이던 소득 대체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저연금 지급률은 35%에 불과합니다. 연금만으론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일하는 은퇴자, 빈곤한 은퇴자가 생겨난 겁니다. Ne kadar daha genç yaşta kişiyi emekli ederseniz sosyal güvenlik sisteminin açıklarını artırma ve bunun bütçe üzerinde bir yük oluşturması konularında da düzenleyici gücünüzü kaybediyorsunuz. 조기 은퇴와 더불어 고령화와 청년 인구 부족도 연금 재정 악화의 원인입니다. 현재 연금 제도는 연금 수급자 1명에 최소 3명의 근로자가 있어야 적자를 막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9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층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Hiçbir şey hissetmiyoruz. Bu sene sistem böyle olursa sene sistem değişebilir. Hani sigorta primi düşük olduğu için az veriyor. Sigorta primi yüksek olduğu için hani 3-5 bin fazla veriyor. Yani fazla bir fark da yokmuş arada. Hani bu ülkede kalmak istemiyorum. Hani çok zor bu ülke ya. 문제는 튀르키예 연금 개혁이 은퇴 연령 상향이나 연금액 축소와 같이 단편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Toplumu risklere karşı koruma meselesidir. O yüzden mali sürdürülebilirliğe indirgerseniz bunu özel sigorta şirketi gibi bakarsınız. 이른 은퇴가 가능하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튀르키예 연금 제도.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캐나다는 3단계 연금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 신청의 문턱을 낮춰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연금 제도는 이은경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캐나다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며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이어온 손병헌 씨 부부. 은퇴 후 캐나다 정부로부터 매달 3,500 캐나다 달러, 한화 약 3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67살 때 신청을 했고 집사람은 60살 그때부터 신청을 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매달 일정액이 은행 구자로 들어오니까 생활 계획을 짜기가 좋아요. 캐나다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7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일정 나이와 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왔습니다. 누구든지 65세가 되면 자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산 연수만큼 비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이민자들도 여기 와서 이제 연수만 채우면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최소한 10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연금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기본연금과 일하면서 납부한 금액을 은퇴한 뒤 연금으로 돌려받는 기여형 제도, 그리고 스스로 저축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발적 노후 저축 제도입니다. 이중 기여형 연금 제도는 수령 시기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 60세부터 미리 받거나 70세까지 늦출 수도 있습니다. I get $923 a month. I use the CPP to pay off all my debts, so I have no debts when I actually retire at 65. That's what I'm doing with it. 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단순해 연금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Pension plans like this, it's not such a means of livelihood only. This is a source of dignity and independence. And when you are financially free, then you can contribute more towards society. You can participate more in voluntary programs and social programs. 누구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캐나다. 고령화 시대 노후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이어가야 할지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 개혁이 합의가 됐습니다. 모수 개혁은 됐지만 구조적인 개혁은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게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율 다음에 나중에 받는 급여율 그래서 거기에 그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라든가 아니면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금의 어떤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을 구조개혁이라고 그래요. 20년 만에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고 다음에 이제 받는 돈도 조금 더 올리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애초에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국민연금 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적립금이 한 1,200조가 넘어요. 근데 이게 한 2050년대 중반 되면 다 이제 없어지단 말이죠. 우리가 2050년대 중반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령화율이 40%가 훨씬 넘어요. 급여액도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거둔 보험료만 가지고서 급여 지출을 다 충당하려면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적어도 30%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9%에서 14%까지 올린 것도 힘든데 30%가 넘는 보험료를 당시에 가입자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노후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같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자기 세대가 혜택을 보는 거는 자기 세대 부담으로 하자. 그래야만 그게 미래 세대한테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거고 그래야만 세대 간 형평성이 지켜지는 거고 그래야만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그래서 탈퇴를 하겠다, 거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우려하실까요?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렇게 단순히 재정적인 계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틀림없이 대한민국 정부는 내가 지금 보험료를 내면은 노후에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다. 급여를 줄 것이다. 그런 믿음, 신뢰가 중요해요. 40년 뒤, 60년 뒤, 80년 뒤가 돼도 이렇게 우리가 잘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노인이 돼도 급여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냥 그런 거 없이 믿으세요. 돈이 없지만 무조건 줍니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을 주려면은 팩트를 그대로 투명에 공개하고 좀 힘들지만 우리가 보험료도 조금 더 걷고 조세도 조금 더 걷고 해서 이런 실용을 준비해 나가면은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당별로 조금씩 의견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연금 개혁 때 이제 모수 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당, 그러니까 국심 쪽에서는 이 소득 대체를 높이는 걸 반대를 했고요. 민주당은 소득 대체를 좀 올리자고 해서 타협을 본 게 약간 7.5%좀 올리는 거였거든요. 이제 보수냐 진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본 원칙,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자기 세대의 혜택은 자기 세대의 부담으로 그 원칙엔 동일하고 그렇다면 이 원칙을 지키는 하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하지? 강론 가지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노후보장 제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삼총사예요. 그래서 세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노후보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함께 노후보장을 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함께 노후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는 국민연금도 좀 문제가 있지만 퇴직연금도 제대로 노후보장 기술을 못하고 있어요. 기초연금도 좀 더 빈곤 노인의 빈곤을 좀 충실히 좀 이렇게 해소해 준다는 목적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 제도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정합성을 갖추도록 그게 구조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제대로 된 나라치고 국민연금 제도가 그러니까 공적연금 제도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적어도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은 누구나 노후에는 이 공적연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일정 웬만큼의 생활 수준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대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가 노후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개혁과 함께 다 잘 살아가겠다는 시민의식도 키워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들판. 길잡이가 되어주는 높고 뾰족한 나무를 따라 한참을 달리다 보면 광활한 포도밭과 함께 오랜 세월을 품은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최장수 와인 양조장 프레스코발디 와이너리입니다. Sì, oggi siamo alla 30ª generazione, dunque oltre 700 anni. Tutti i nostri vini parlano del territorio e dunque l'unicità dietro ogni nostro vino è il territorio dal quale proviene. 중세시대 피렌체에서 시작해 30대째 와인을 만들어 온 프레스코발디 가문의 와이너리를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방문객을 기다리는 건 와인병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작품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메세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린 프레스코발디의 예술가들이란 프로젝트로 이탈리아 현대 예술가를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감각적인 공간을 지나면 거대한 와인 생산 요람이 펼쳐집니다. 차곡차곡 쌓인 수백 개의 오크통은 이곳에 오기까지 지나친 광활한 포도밭을 떠올리게 하네요. 숙성 중인 오크통에서 피펫을 사용해 진한 자줏빛 와인을 뽑아내 봅니다. Questi vini sono unici perché provengono solo ed esclusivamente dalla tenuta Castelgiocondo, quindi sono intimamente legati al territorio. Quindi è un singolo appezzamento. Le uve che producono questo vino provengono da questo singolo appezzamento a circa 420 metri d'altezza su un suolo molto ricco di galestro. 보고만 있기엔 아까운 와인. 이탈리아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올리브 오일을 찍은 빵을 곁들여 와인을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드넓은 포도밭을 배경 삼아 와인을 시음하니 맛과 향이 더욱 풍부하게 느껴지네요. 프레스코발디 와이너리는 특히 와인 관광 산업, 에노 투어리즘으로도 유명합니다. 수백 년 역사의 와이너리 탐방과 고품질의 숙박시설을 결합한 여행 상품을 선보여 지난해에만 28,00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Questa tenuta vinicola ha dei vini ottimi, veramente squisiti, anche se sono molto costosi, ne vale veramente la pena. Hanno un sapore veramente ottimo. 이탈리아 와인은 이제 지역의 자랑거리를 넘어 관광과 결합한 특별한 문화상품이 됐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한다면 탁 트인 포도밭을 배경 삼아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와인 한 잔 어떠신가요? 글로벌 와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